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과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가역적 최종 해결이라고 못 박아놓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도 약속했습니다.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지원금 97억 원 받았다고요? 당초 9억 7천만 원이었는데 10배로 늘렸다고요? 아이고, 애 참 많이 쓰셨군요. 이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한국은 국가 간 합의도 안 지키는 마치 칭얼대기나 하는 3등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연내 처리에 그렇게 목 매더니 겨우 이 꼴 보자고 그랬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건국절 기산 논쟁, 이승만 국부론, 그리고 위안부 문제 비가역적 최종 해결, 모두 다 숨이 일관한 한두rum에 꿰지는 정부의 보수 반동 역사 파괴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이 용감무쌍한 자기부정 앞에 그간의 항일투사 홀대 규탄은 정녕 사치스러운 얘기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존엄 그리고 정체성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것도 비가역적으로. 하도 크게 사고를 쳐버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탈당, 신당, 주류와 비주류, 사퇴하라, 그렇게들 한가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의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한일 간 정부 협정 서명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지요. 어제 일본 정부와의 합의문 서명을 좀 깡패식으로 풀어보면 이렇다. 네가 하도 사죄해라, 배상해라, 어째라 해서 사죄하고 일본 자금 거출도 해준다. 10억엔 껌값 줄 테니 그건 먹고 떨어져. 남들 앞에서 다시 이 일을 들먹이면 약속 위반이야. 알간? 야 임마. 제대로 사죄하거나 배상하려면 그런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되는 거야. 페이스북에서 한인섭 교수의 관련 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막 돼갑니다. 오늘은 진짜 인터뷰를 뉴스브리핑에 앞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모이실 분은 부산 노숙자의 대부로 통하는 작년 세월호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조 단식에 나섰지만 이름이나 낯을 내세우려고 단식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유민 아빠가 46일간 했었죠, 아마. 목사님 두 분이서 40일간 소리 없이 표내지 않고 광화문을 지키며 단식을 했었습니다. 김홍술 목사님과 방인성 목사님, 아마 이름들 아실 겁니다. 오늘 김홍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부산 지역의 노숙자의 대부로 통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걸로 지금 많이들 불려가고 있죠. 올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 집회 및 시위로부터 시작해서 1, 2, 3차 민중대회에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벌금 받고 이러니까 나 벌금 못 내겠다, 노역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 목사님께서 이 관련으로 노역 치르고 나왔고요. 지난 11월 달에는 광주에서 주는 꽤 의미 있는 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전갈이 왔는데요. 목사님 휴대전화 배터리가 마침 다 돼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에 전화를 많이 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번호를 긴급히 하나 수배를 했는데 아마 옆에 계신 분 거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 목사님이 5시 반 정도까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일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김홍술 목사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거나 제가 대신 건넸으면 하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다 반영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참 이럴 때 해필 나가니까 노처녀 시집가는 날 등창난다 그런 속담도 있나요? 네, 조금 전까지도 하기로 인터뷰 그래서 확인 전화도 하고 했는데 마침 그만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잠시 인용 언급한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의 글을 또 이재향 선생님께서 올려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어제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양국 기자회견문뿐만이 아니라 발표 전문을 좀 꼼꼼히 보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이어가기로 하고요. 김 목사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술 목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됐습니까? 전화 애를 태우네요. 한인섭 교수 글 올려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아주 속 시원히 알기 쉽게 핵심만 그것도 아주 맛깔나게 쓰시는 거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일정 부분 과거 고노 담화보다는 진전됐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대목이 하나는 있더군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는 게 너무나 졸속이고 급하고 마치 무엇에 쫓긴 듯 그런 점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했고요. 기자회견문 하나하나를 다 뜯어봤는데 우리가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어요. 근데 그 소녀상은 정부에서 만든 공식 기념물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왜 정부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옮기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명백한 침해인 거죠.
정부가 일본이 그렇게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것을 대행해줘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민간이 한 것을 왜 정부가 그걸 기념물이나 조형물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인지 이해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양국 외무부 장관 사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북아 국제질서 사이에서 무슨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어떤 그런 게 아니겠는가. 미국의 대동아시아 외교 전략, 군사 외교 전략 이런 것과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 목사께서 요청을 하셔서 맨 앞부분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다른 전화를 수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말이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아무런 방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게시판을 잠깐 보죠. 2015년 한일 협상 CCT 6206님이 올려주신 사진 하나 보죠. 2015년 한일 협상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 예산은 10억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 재단을 그것도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은 없다. 즉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그 어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예, 이거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아주 핵심만 사진으로 이런 게 아마 웹자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딱 정확히 지적을 해서 뭐 한마디 보태고 뺄 게 없군요. 어떤 분은 이런 비유하는 걸 봤어요. 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치고 모욕인데 10억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무슨 삼성 프로야구에 무슨 박민석 선수가 FA로 나와가지고 어디 구단 옮기면서 받은 그런 액수라고 하더군요. 네, 조금 이따 이어가고요. 김홍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휴. 죄송합니다. 제 흰놀이가 몇 개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 세월호 때 아마 40일간 단식하셨던가요? 예, 42일이나. 42일? 예. 아이고, 제가 이틀이나 줄여서 미안합니다. 예. 그때 아마 함께 여는 교회의 방인성 목사 등등 여러 목회자 하시는 종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거죠. 네. 그리고 민중경찰 이러면서 개사료 던졌던 박성수 씨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예. 우리 목사님도 어디 노역 갔다가 나오셨지요? 예, 지난 12월 7일 날 들어갔다가 21일 날 나왔습니다. 7일 날 가서 그럼 14일 2주일간 계셨네요? 15일, 예, 15일 동안 보름간 무슨 일로 들어갔고 노역 가서는 대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원래는 노역이라 하면 원칙상 노역을 시키는 건데 요즘은 그냥 그냥 감방이라 할까요? 네. 감방에 그냥 가둬놓고 가만 놔둡니다. 일은 안 시키고? 예. 그러니까 징벌의 의미로 그냥 확실히 하겠네요. 옛날에는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얼마씩 계산해서 노역을 시키는 건데. 네, 가서 일을 하고 일당처럼 얼마씩 깠잖아요. 예. 그럼 와서 좀 보름간 들어와 있으시오라고 불렀던 이유는 뭡니까? 그냥 판결문에 보면 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벌금에 대한 일당 10만 원어치 노역에 처한다 이래 돼서 무슨 사건이었죠? 사건은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강정 때문이었군요. 그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하다가 한 3년간 2011년부터 네. 13년까지 3년간 하다가 여러 건수로 그냥 재판을 대법원까지 2개나 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나는 벌금 300만 원. 네. 300만 원 그것 중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다 30일 동안
노역으로 투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부득불 15일만 하고 예. 나머지 15일은 또 국민 성금이 노역자들을 위해서 아. 모아진 성금에서 또 대주고 해가지고 장발장, 아니, 그거 있죠. 노역 그 벌금 대신 내주는 그런 저거도 있죠. 예. 요즘 대신 내주려고 하지만 투쟁가들은 안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 벌금 300만 원 중에 보름은 하루에 10만 원씩에서 150만 원으로 저기 하고 예. 나머지 150에 해당하는 그거는 국민 성금으로 일부분 이렇게 가름하고 이런 셈이셨네요. 예, 그런 뜻을 좀 밝히고 투쟁하려고 일부러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예. 우리 기도회와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렇게 종로경찰을 통해서 중앙지검으로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 봤죠. 목사님이시니까 어쨌거나 간에 성탄절은 또 밖에 나와서 교회나 주변 분들하고 하실 일도 있을 테니까. 네. 특히 저는 노숙자들 부산에 섬기고 있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매년 성탄절 저녁에 부산에 있는 노숙자들 한 300명 늘 그 부페로 초청해가지고 어디요? 부페. 아, 뷔페 음식점. 부페로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막 눈을 아주 기다림이 눈이 빠지게 1년을 예. 한 300명 기다리는데 제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나왔죠. 네.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지난달인가 광주에 가서 무슨 상 하나 받으셨지요, 아마? 이것도 이것저것 다 아시네. 오방상이라고요? 그 이름도 네, 좀 오방. 특이하던데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상인지? 저도 전혀 몰랐다가 네. 광주에 그러니까 1887년에 태어나신 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란 분인데 아. 호가 오방입니다. 아하. 5가지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한 당신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5가지에 해방된다는 뜻을 스스로 정하시고 오방이라고 하셔서 네. 그 오방상이 제4회 네 번째 제가 개인으로는 단체 3번 하고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네. 저에게 어떻게 전혀 모르는 곳에 날라와서 저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게 뭐냐고. 예. 했는데 그 뜻을 나중에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저한테 제가 오히려 받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도 해서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그 광주와 그 전남 화순 지금의 소록도 그 근처에 있는 한 4,000여 명 되는 뭡니까 문둥이 나환자를 평생을 섬기면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살고 가족들한테 거의 버림받고 그렇게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성자였어요. 네. 그런데 그 거룩한 분, 그 오방 최흥종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고요. 네. 거기서 그 기념사업회 이런 데서 상을 줬을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 어떤 점을 높이 샀답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쑥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알려주십시오. 이거 제가 지금 노숙자들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이제 가족들을 떼놓고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30년 동안이나요? 네,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지금. 그럼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도중에 우리 김 목사님 가족분들은 다른 곳에 거처를 하시고 김 목사님은 약 30여 년 동안 부산에서 노숙자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한다 이런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아주 평범한 아파트에서 아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저는 가족 부양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1년에 몇 차례 그냥 집에 한번 해소사 명절 때나 그냥 가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저는 감지덕지 문이 열려서 가고 지금은 이제 거의 가족들이 부활의 집에 제가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가족들이죠.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같이 공동생활하시는?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한 10명씩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6명입니다. 한 30여 년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가족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김 목사님도 노숙자나 매 한 가지네요. 집에 안 들어오기는. 네?
들어가도 뭐 그냥 그 전에 초창기에는 이제 이제 일요일 주말로 들어가고 했는데. 예. 냄새 난다고 막 그냥 수박 많이 받았죠. 씻으라고 들어오면 씻으라고 먼저 하고 그랬죠. 바보 같은 질문인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30년째 그분들과 동고동락 같이 사십니까? 그분 가장 지극히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실천하는지도 못하는 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거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의 일환인 겁니까? 예,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노래 그대로 제가 그분들에게 뭘 도와주거나 뭘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내가 가까이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사시려면 공간 운영에 필요한 돈, 먹는 것 등등 비용이 제법 들 텐데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제가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네. 후원자 외에는 일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IMF 이후에도 그냥 거절하고 네. 일체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어떤 펀드 이런 쪽은 그냥 다 거절하고 그냥 개인 후원자들, 교회 후원자들 이런 작은 후원에만 의지하고 아주 좀 대부분 노숙자 시설보다 열악하죠. 우리 형편이 좀 우리만 그대로 갑니다. 예. 나랏돈 관변단체 지원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에서 복지에 할당되는 돈이니까 나랏돈 예산 지원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꾸준히 제 주변에서 저한테 제기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오히려 쓰는 것이 국민의 세금의 뜻을 잘 살리는 거 아니냐. 흘러가는 복지 여러 가지 뒤로 빠지는 돈을 네. 당신처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뭐랄까요. 거대한 국가 사회복지 이 체계가 거대한 관료 체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마피아처럼 아주 뭐랄까요. 그냥 거기서 함께 그걸 받아가 한다는 게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받는 하나의 구조니까. 네네. 예, 여기 다 페이퍼 보고와 만들어내는 거와 거기에 그냥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것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알겠습니다. 예, 유혹이 큽니다. 예. 예.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더 드리죠. 무슨 계기로 어떤 계시, 어떤 영적 체험, 뭐여도 좋습니다만 왜 목사가 되셨는지요? 예. 저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방에 있는 작은 신학교로 들어가게 된 것이 아주 큰 신앙적 뜨거운 성령 체험 이런로 해서 들어가죠. 그랬는데 네. 나중에 크게 회의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목사의 길에 내가 간다는 게 우습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가는 길이 이런 어떤 성직자의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교황도 그 이름을 따라서 하는데, 예. 그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보고 제가 완전히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발로 전국을 다니고 산속으로 모처럼 그냥 이지왕이처럼 그냥 이 거린처럼 젊은 날 그렇게 보냈습니다. 22대. 네. 그것이 저를 오늘날 이 길로 오게끔 하는 원동력이 아직도 그 뜨거운 피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이 제 안에 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받은 감명, 내 전 인생을 헌신하겠다. 예, 그분이 평생 거지들하고 국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거린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린과 함께 살면서 거린의 진정한 친구로서
가장 낮은 자들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네. 그런데 꼭 이상적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경제적으로 아주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들일 터인데,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인간으로서의 동지애나 유대감, 연대의식으로 많이 충만하시겠지만, 개중에는 불미스러운 사고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 오십니까? 그렇죠. 인간 사는 곳에 그분들 일일이 저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높여서 오늘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살지만 실제로는 내가 많이 배신도 당하고 예. 심지어는 같이 멱살 잡고 그냥 제가 그동안 경찰서에 의해서 형사처벌 안 받는 것만 해도 큰 은혜고 예. 그죠. 이 잔잔한, 제가 또 너무 그냥 엄격하게 하다 보면 또 집사람은 또, 당신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하고, 문제 제기하고, 예. 이런저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그냥 또 비춰지는 모습에 또 아주 또 나를 또 성인처럼 이렇게 막 보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건데, 예. 이렇게, 옷자락을 좀 헤치고 보면, 안으로 또 사람들이 집에서 부부간에 아웅다웅 하듯이 한 가족처럼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돌아서고 나면 다시 또 한숨 한번 내쉬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뭐냐 하고 또 다시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프란치스코 성인 이 두 등불을 의지해서 지내오시는 것 같네요. 오방상 수상을 제가 수락하면서 그분이 다시금 25년 만에 저를 찾아온 게 뭐냐. 예. 다시금 저를, 가다듬게 하는 좋은, 메시지로 그 훌륭한 선배님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네. 그분이 마지막 87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나도 지금부터 다시 돌아온 지금까지 30년을 60부터 지금 다시금 가다듬고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좋은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제가 상을 수락을 하고 그분이 그 당시에 나환자는 지금의 그 냄새 나고 썩어가는 것은 이제 기계도 안 되죠. 냄새 나고 썩어가는 내면적으로 냄새 나고 썩어가는 오늘의 노숙자를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손가락이 뭉개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그런 나환자들, 실은 우리 안에 모든 인성과 도덕성이 마비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이 사회에 이 갈등 많고, 스트레스 많고, 사회적 정신질환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걸 그냥 이래저래 다 버림받고, 속이 문드러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실은 김 목사님을 한 2m 거리에서 뵌 적은 있습니다. 작년 단지 가실 때. 언젠가, 있었어요. 그 모양이다. 가서 그냥 인사만 드렸었는데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6일간을 초인적으로 버티는 과정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나 방인성 목사 등등등 무수한 사람들의 동조단식도 큰 힘이 됐을 겁니다. 42일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 뒤로 복식 과정은 건강했는지 지금 건강은 어느 정도 잘 회복이 됐는지 그리고 부산 노숙자들을 지켜야 할 분이 왜 서울의 광화문까지 와서 밥을 42일씩이나 안 드셨는지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추석도 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과 국가가 뭐냐라고 온 국민이 묻는 이 아픈 그 명량의 그 영화와 같은 도대체 국민이 국가인데 국민이 도대체 뭐에 이렇게 짓눌려 살아야 하느냐.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국가라는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이 대시대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고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주 깊은 슬픔과 요동이 쳤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좀 크게 봐서 좀 항상 미시적인 것과 또 좀 더 크게 보는 광역적으로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평화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그 어떤 민중에 대한 끓는 기도와 함께하는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자들에 대한 그 잠시의 참 보살핌이 보조하는 사람도 없지만 참 그들 스스로하고 이렇게 늘 살아왔던 그 자발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 공동체 좀 맡겨놓고 그렇죠. 네. 그분들 마음속을 대표해서 함께 와 계신 것으로 이해하죠, 뭐. 네. 그 본래 태어나시기는 전라북도 정읍이던데 그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후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까지 꽤 멀리 가서 터전을 잡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60년대 초에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어디 뭐 갈아먹을 론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멀리 예. 그 공장에 직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이제 따라와서 자라게 됐고요. 호남에서의 각지로의 이주가 참 많았죠. 예, 부산에나 서울로 공장을 해서 가는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그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산업화 초기라고 하죠. 네. 초가. 예. 그때 도시 막 그런 한 임노동자가 일환을 돼서 예. 제가 막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용모도 예. 상투를 풀고 다니는 또 용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봉준 장군하고 많이 얼핏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얼을 내 몸에 지니고 살려고 내 스스로 삭발령에 목숨을 던진 우리 선조들의 뜻도 있고 내 몸에 한번 지니고 살아보고 싶어서 헤어스타일을 예. 이렇게 상투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녹두장군을 줄여서 요즘은 줄여서 녹장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네. 뭐 저만 그렇게 사람마다 느낀 게 아니었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 문규현 신부, 예. 김정욱 신부, 그다음에 단원고 희생자 박성호 군의 이모인 정말가리다 수녀님, 방인선 목사. 그 사진은 같이 네, 병원 안에서 딱 보니까 방인선 목사님은 마치 외국인 같고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젠틀합니다. 예. 네, 그 옆에 전두환 전봉준 장 큰 발음상이 실수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느 고장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한국 현대사를 줄여놓은 축도 같은 삶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란치스코와 예수, 이 두 가지 등불에 온 몸을 헌신하고 계시는 목사님, 많은 걸 경건하게 합니다. 성탄절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연말인데 모쪼록 건강하시고 아이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저희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저희가 힘을 받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서울에 지금 광화문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반드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세력이 나야 된다고 광화문에서 생겨난 예전에 네. 그 국민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다 이리저리 한 1년 동안 하다가 오늘 이제 정리하는 모임을 한다 해서. 예, 저도 지금 초청을 받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보고 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김홍술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1시간 전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미리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통신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함께 추진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일본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역시 한국이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이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 측이 좋아할 만한, 환영할 만한 조건이 또 있었죠? 일본은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성과도 올렸는데요. 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문구도 합의 발표에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반대급부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만드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정부 예산 1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6억 7천여만 원을 출연합니다. 네. 이 협상에 앞서서 외교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는 이 협상에 대해서 돈은 필요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공식 사죄와 또 법적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소녀상은 많은 할머니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건방지게 치워라 마라 옮기라 마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소녀상은 많은 할머니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방지게 치워라 마라, 옮겨라 마라,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이었습니다. 자, 위안부 문제를 유네스코 등재를 한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던 중국, 이거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확 변해버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겠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수주량 상하이 사범대 교수는 지난 9월부터 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 중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연구 보존하고 위안부 피해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외교부는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서 그렇게 합의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오고 있지만은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소식 좀 볼까요? 천정배 의원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이 만약에 환골 탈퇴한다면 선거 전에 연대할 수 있다. 이거 안철수 의원하고는 상당히 다른 얘기네요. 신당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천정배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만년 야당으로 국회의원직이나 유지하고 내부 당권이나 잡고 있어야겠다는 자세에서 환골 탈퇴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천 의원은 오늘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권 재창출, 민주인권의
진보에 앞장선 역사성과 야권 정통성을 가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진 것은 무시할 수 없다면서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체제를 스스로 해체하는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솔선해서 먼저 실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서 저는 지난날의 전략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호남 주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난 2003년 자신과 정동영, 신기남 등 세칭 천신정의,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전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그냥 국민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호남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도당 공동위원장이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충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첫 사례가 나온 건데요. 신원관 전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공동위원장은 오늘 도당의 탈당계를 내고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동안은 심경이 복잡해 거취를 밝히는 것은 자제해왔지만 이제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밑거름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20대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고향이 옛 청원군 오창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획정된 뒤 청주시 청원구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안철수 의원 내년 4.13 총선에 전국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거 밝혔죠? 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원칙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구에서 인물을 찾아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정당 역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나 자료를 토대로 선거 공학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때 반드시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면서 통합과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양보나 이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호남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도 적극 영입하겠다. 지금은 계획 수준인 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적어도 선대위원장 가운데 한 분은 호남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당내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하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문 대표는 호남 민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호남 정치 개혁을 위해서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대안으로 내놓겠다. 어느 쪽이 혁신이고 개혁인지 보여드리고 당당히 선택받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개혁적인 대안 세력을 곧 선보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재 영입 노력을 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더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 최근에 여러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손학규 대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갔다가 못 만나고 말하자면 딱지 맞았죠. 그리고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만났다고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일방적으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려다가 퇴짜를 맞자 대신 정동영 전 고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 전 고문을 만난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양극화, 재벌, 서민, 민생개혁, 한미 FTA 등 전반적인 사회개혁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서 정 전 고문이 대여 전선에서 여당의 반개혁을 우리 당의 정체성으로 이겨내는 것이 야권 전체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 전 고문의 복당 문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 감옥에 좀 있다가 얼마 전에 사면 복권으로 나왔는데 이혼하겠다. 그리고 혼외로 낳은 자식이 있다. 6살이다. 오늘 이런 거 밝혔죠?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부인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힌 건데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가운데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부인인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재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한 일간지에 최 회장이 보낸 편지를 본 뒤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부인 노소용 씨가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다. 예. 세계일보에 이런 편지 보냈다 그러죠.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